자, 몇 번? 배워볼 것 같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있긴 있어? 있어요. 무조건 있어요. 갖고. 자, 몇 번? 34번. 34번. 중학교 때 좋은 건데 너 지웠어. 무시하지 마. 무시한 거 아니야? 무시한 것도. 아닌데? 다시 이번에 가보자. 네, 34번 같은 문제가 사실 좋은 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은 문제와 좋은 글은 달라요. 그러니까 좋은 문제라 함은 풀 수 있으면 되죠. 명확하게. 알겠어요? 근데 좋은 글이라는 거는 또 다르다고. 이 좋은 글은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좋은 글은 뭐냐면 되게 읽는 사람한테 착실하게 이 글이 뭘 의미하는지를 잘 알려주는 글, 명확하게. 이런 글, 좋은 글의 요건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좋은 글은 좀 명확하게 의미를 잘 알려주는, 빌드업을 잘하는 이런 글을 좋은 글이라고 할 텐데 이런 이 34번은 좋은 글은 아니고 그냥 괜찮은 문제입니다. 왜냐면 답 찾기는 쉽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대처하는 거는 실전 감각이에요. 알겠어? 그러니까 여의치 않다. 뭐가 여의치 않다? 글 전체를 이해하는 게 여의치 않다 싶으면 그래도 어떤 식으로 답은 땡겨야 되는가?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감각을 길러주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를 읽어도 뭔 말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 풀 때는. 그래서 올라가고 해도 뭔가 좀 쉬운 말들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처음부터 읽게 될 겁니다. 나도 그랬고요. 자,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어느 지점에서 내가 이 정도면 답을 때려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는지를 좀 유심히 보세요. 이런 것들은. 이 감각을 보라고. 나의 감각을. 알겠어? 자. 이게 잘난 척이 아니라 그런 걸 배우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되면 정답이라고 때려도 되는지. 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측면은 뭐에? 원주민 문화의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측면은 개념입니다. 뭐라는 개념? 이것도 동격이에요, 그러니까. 뭐라는 개념? 이른바 토테미즘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는요, 이 개념 속에서는요, 그 부족 구성원이요, 출생시에요. 이 assume이라고 하는 단어가 조금, 그러니까 이런 걸 좀 해야 돼요. 둘 다 알아야 됩니다. assume는 우리가 이제 뒤에 보통 대절을 많이 쓰면서, 대절은 내용이니까, 내용이 들어오면 뭐라고 가정하거나, 뭐라고 전제하거나, 이제 이런 뜻이 되는데, 지금 그런 내용이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명사 목적어가 와버릴 때에는 맞는다 해야 돼요. 또 역할 같은 것들을 맞는다고, 떠안는다, 맞는다 이렇게. 혹은 어순 뒤에 무슨 표정 같은 게 올 때도 있어요. 그럼 그런 표정을 띈다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거든요. 목적어의 패턴을 뭐라고 어순 다음에 주로 이제 대절이 올 때 우린 이걸 가정한다라고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어순 다음에 무슨 역할 같은 것들이 올 때 명사죠. 그러면 뭔가 떠맞는다. 그다음에 뭔가 표정 같은 것들이 올 때 표정을 띈다. 이런 것들 알겠죠? 그래서 뒤에 보니까 부족 구성, 토테미즘이라는 개념이 뭐냐? 이 개념을 보면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게 토테미즘이냐면 부족 구성원이 태어날 때 떠맞는다는 거. 뭐를 떠맞냐? 영혼과 정체성을 떠안는다. 뭐의 영혼과 누구의 영혼과 누구의 정체성? 한 부분의 자연의 한 부분의 영혼과 자연의 한 부분의 정체성을 사람이 태어나면서 떠안는다 라는 게 토테미즘이래요. 그 이제 원시 문화 같은 거를 보면 인디언들 막 이렇게 뭐 북아메리카 막 인디언들 막 이런 사람들 보면 이름 막 영화 같은 거 보면 어때요? 이름이 이를테면 뭐
비 오는 날 비가 쫙 오고 비가 개이면서 무지개가 쫙 있는 날 애기가 태어났어. 그럼 그 아기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 뭐? 비 개인 후에 무지개야. 뭐 이런 식으로. 미치겠네. 아 여러분 뭐 늑대와 함께 춤물이라는 영화 여러분 모르겠죠? 뭐 어심하셨다. 영화 제목입니다. 영화 제목인데 사람 이름이기도 해요. 이게 늑대와 함께 춤물이 사람 이름이라고. 인디언 이름이요. 늑대가 태어났나? 에? 뭐, 몰라요. 아무튼 아 배고프고. 혹시 뭐 이런 영화 아닙니까? 바디걸. And I will always love you. 위트니 휴스턴이 불렀던 I will always love you 라는 이 팝송이 이 영화의 메인 OST였죠. 여기에 남주가 누구냐? 케빈 코스트너라는. 전혀 뭐 적점이 없나? 아 근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주인공으로 출연한 영화인데 아 뭐 이제 백인이 서양 백인이 인디언 사회에 들어가서 거기에 여성하고 뭐 사랑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뭔가 얘네들을 뭐 거의 구원하다시피 하는 그런 백인 우월주의의 남성 사상이 잘 반영된 영웅 그런 요즘 같으면 좀 욕먹을 영웅 서사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런 영화는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좋아 보일 수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보면 이렇게 막 그런 거 있죠. 뭐 백인 처음에는 막 이렇게 백인이 오니까 막 이렇게 싫어 이렇게 하다가 사실 얘네가 막 이렇게 되면서 이 사람 뭐 영웅처럼 보면서 이 사람이 이제 구해주고 막 이런 게 이제 다 보통 백인 우월주의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것도 백인 남성이어야 해. 그러면서 그 원주민의 여성을 뭐 이렇게 막 사랑에 빠져야 돼. 얘를 보면서 매력을 느끼면서 막 이런 식의 스토리 어쨌든 뭐 좋은 건 아닌데 어쨌든 뭐 늑대와 함께 춤을 이런 영화도 마찬가지. 인디언들이 특히 이 어보리진들이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이건 뭐 이런 이름이 뭐예요? 그러니까 늑대와 함께 춤이라는 게 뭐야? 이 여자가 누구의 영혼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야? 그렇게. 늑대의 영혼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야. 나는 무지개의 영혼을 받고 태어났고 이런 게 토테미즘이라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이 말대로라면 태어나면서 자연의 동물이든 아니면 어떤 뭐 나무든 돌이든 간에 이런 것들도 다 영혼이 있는데 태어나면서 이 영혼을 사람이 지금 떠안고 태어난다 지금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늑대와 함께 춤을이면 늑대하고 나는 지금 뭐야? 서로 분리된 개체야 아니면 연결돼 있어? 연결된 영혼이라는 거죠. 이런 게 토테미즘이야. 라고 설명을 했어요. 이 글 안에서는. 알겠죠? 자, 이런 관점은요. 지구와 그것은 지구겠죠. 지구의 리치를 명사로 썼고 셀 수 있는 명사로 썼으니까 지구와 지구 안에 있는 어떤 풍성한 것들 이 정도로 지구와 지구 안에 풍성한 것들 뭐로서의 한 내재적 부분으로서 누구의 자기 자신의 자 이러면 봅시다. 이런 관점인데 이런 것에 대한 관점 뭐로서의 관점. 그러니까 원래 뷰라는 것이 동사로 쓰였더라면 뭐로서 본다 이렇게 들어갈 거야. 이걸 명사로 썼으니까 뭐로서의 관점 이런 식으로 그냥 쓴 것뿐이고. 그러니까 뭘로 보는 거야? 지구와 지구 안에 있는 풍요로운 것들을 뭐로서 바라보는 관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로서 바라보는 관점 뭔가 자기 자신 이 지구에 있는 뭔가를 세상에 있는 뭔가를 자기 자신의 뭘로 내재적 부분으로서 보는 이러한 관점이 자 그러니까 결국 이 관점이죠. 지금 이게 이런 식의 토테미즘이 명확하게 룰 아웃합니다. 룰 아웃이 뭐냐? 외워야 돼요. 배제한다입니다. 배제한다. 익스클루드요. 이러한 관점이 이렇게 토테미즘을 가지면 이 토테미즘을 가지게 되면 배제하게 돼요. 뭐를 배제하게 되냐? mistreatment, 학대를 배제하게 됩니다. 뭐에 대한 학대를? 환경에 대한 학대를 배제하게 됩니다. 왜요? 왜요? 자연이 곧 누구니까? 나니까. 이거. 왜냐하면 이것은 학대는요. 오직 뭐 할 뿐일 테니까? 구성할 뿐일 테니까. 뭐를? 파괴를. 근데 학대를 자연을 학대하면
그게 뭐를 이룰 뿐이다? 누구의 파괴를 이룰 뿐이다? 자신. 자신의 파괴를 이룰 뿐이다. 자, 여기까지 해서 결국 토테미즘이라는 것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파악할 만해요. 여기까지는 글이 괜찮다고.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거면 토테미즘은 결국 뭐다? 나와 그 다음에 뭐가? 자연이 하나다. 이렇게 묶여있다. 하나다. 그래서 자연을 괴롭힐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관점을 가지면. 근데 이제 이 뒤쪽서부터 좀 말이 쓸데없이 좀 남발되는 경향이 있어요. 막 너무 좀 산발적으로. 토템들은요. 토템이즘이니까 이런 신앙이고 이즘이니까 주의잖아요. 토템은 뭐냐? 그런 자연물들이에요. 알겠죠? 영혼이 담겼다고 생각하는 나와 연결되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연물들. 그걸 토템이라고 한단 말이죠. 지금 내가 아까 뭐 늑대와 함께 춤을 하면 나의 토템은 뭐냐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나의 토템은 누구야? 늑대.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 토템들은 단지 물체들 이상입니다. 그렇죠? 나하고 연결됐으니까요. 그다음에 그것들은요. 그럼 이 그것들이 뭐겠어? 토템들이겠죠. 이 토템들은요. 단지 물체가 아니라요. 뭐를 포함하고 있어요? 영적인 의식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토템들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영적인 의식들, 그 다음에 뭔가 구두 역사들, 그리고 이 organization, 조직, 뭐에 그 의식적 라찌면 이걸 뭐라 할까요? 절차라고 할까요? 여기서는 그 의식의 절차들의 조직 이런 것들을 포함합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뭐 갑자기 뭔 의식은 왜?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가 돼요. 근데 어떤 거냐면 그 안에서 기록들이 과거의 기록들이 과거 여행 루트들에 대한 기록들이 근데 이 여행이라는 게 또 뭔 갑자기 여행했는데 영혼의 여행의 루트들이에요. 과거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록들이 교환될 수 있는 누구와 타인들과 그리고 컨버티드 전환될 수 있는 뭘로? 신화로. 이 말을 이해하기가 엄청 어려워요. 어려운데 그냥 얘기하자면 그냥 뭐냐면 토템들이라는 건 단지 물체 그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토템이라는 것은 그냥 어떤 물체로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토템은 그냥 물체인 것만이 아닙니다. 그럼 그 안에 지금 뭐가 들어있다고 하는 거예요? 의식도 들어있고 역사도 들어있고 그다음에 뭐 뭔가 이런 막 얘네들의 어떤 뭐 그 안에서 자기들의 막 옛날의 영혼의 기록들이 막 서로 타인과 교환되고 그다음에 이게 결국 뭐가 되고 나아가서 신화가 되고 이런 부족민들이 나의 토템은 뭐 나의 토템은 뭐 이런 식으로 한 명 한 명이 전부 다 토템들을 가지는 생활을 했을 때 그 토템을 내 토템은 뭐야 하고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지금 이 부족민들의 뭔가 전통과 의식과 그다음 정보 교환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이 모여서 이제 부족만의 신화가 되고만 이런 것까지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읽을 때는 상관없어. 가봐 그다음에 The primary motivation 제1의 동기는요. 보존입니다. 뭐의 보존이냐? 부족 신화들의 보존입니다. 그리고 consolidation 뭐야? 합체, 융합. 그 다음에 원래가 이렇게 하면 consolidate라고 하면 앞대가리 떼고 뒷대가리 떼면 뭐예요? 솔리드거든요. 솔리드의 뜻이 뭐죠? 고체예요. 덩어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컨은 긍정의 강화. 이건 그냥 동사형으로 만든 것 뿐이니까 뭐야? 똘똘 뭉쳐서 덩어리로 만든다. 그냥 이런 뜻이에요. consolidate. 그러니까 뭔가를 융합시킨다. 뭔가를 단단하게 한다. 이런 뜻이 consolidate는 솔리드예요. 솔리드. 그냥 뭐 융합, 합체, 뭐 그리고 공유, 뭐의 모든 개인의 기원들의 뭐 자연 속에서 이 부분이 자꾸 이 신화 얘기가 굉장히 좀 애매하다고 왜 나왔는지가 나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잘 모르겠는데 뒤를 보니까 이제 보세요. 그 어보리진들은 그 원주민들은 봅니다 하고 뭐 이렇게 나왔고 뒤에 얘기도 또 굉장히 산발적이에요. 뭔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그냥 보기를 빨리 봐야 돼. 알겠어? 보기를 빨리 보고 그 믿음을 잃으면 안 됩니다. 이게 정말 당연한 얘기겠지만 출제자는 문제를 어떻게 됐다? 풀 수 없게 메롱하려고? 아니다.
무조건 낼 수 있게, 풀 수 있게, 답을 풀 수 있게 줬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즉 뭐냐면 그걸 이제 조금 구체적인 얘기로 하면 이렇게 글이 지랄 맞으면, 오케이, 글이 지랄 맞으면 그냥 뭐 할 거다? 비슷한 말 찾으면 답일 것이다. 예,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빈칸 문제에서. 자, 원주민들은 보세요. 본다였잖아요. 그들 자신을 뭐로써 본다? incompatible. 모르면 큰일 날 단어죠. 뭐야? 비교요. compatible. 양립 가능한. 양립이라는 게 뭐야? 너와 내가 함께 서 있을 수 있어 없어? 있어. 이게 양립 가능이거든요. 함께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incompatible이면 함께 할 수 없는, 양립할 수 없는. 모르면 큰일 난다고 얘기했다. 이 논리 게임을 할 때 굉장히 많이 쓰이는 단어거든요. 자, 원주민들은 봅니다. 자기 자신들을 보기에서 얻어내야 된다고. 이제 이런 지랄 맞은 글들은 자기 자신들을 양립 불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뭐랑 자연이랑. 자, 어때? 안 돼, 안 돼. 자기 자신을 자연과 양립 불가능하다고 본대. 둘 중 하나 죽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파악한 글의 중후반에 갑자기 토템이라는 게 왜 갑자기 무슨 의심 얘기가 나오고 갑자기 뭔가 신화 얘기로 자꾸 넘어가는데 이게 뭔가 싶은 데부터는 이상했지만 어쨌든 토테미즘에 관한 얘기였고, 토테미즘의 처관 설명으로 봤을 때 토테미즘의 핵심은 나와 자연이 하나가 된다라는 거였다고. 알겠죠? 근데 1번에서 뭐라 했냐? 자연하고 양립 불가능하다. 이걸 보면서 아하, 이 문제 어렵지 않다 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뭐냐? 이게 지금 무관이야 반대야. 그러니까 반대 논리 게임을 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기를 보면서 이미 이제 뭐 하자는 건지를 좀 눈치를 까야 된다고. 알겠어? 그럼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어버리진들이 본다. 이 말을 고치면, 뜯어 고치면 자기 자신을 자연과 양립 가능한 것으로 본다. 이런 걸 찾으라는 게임인 거예요. 지금 반대말 게임을 시키고 있구나.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럼 그들의 신화를 본다. 자기들의 신화를 뭐로써 보냐? 제1의 동기로 본다. 근데 뭐를 향한인지 보세요. 이 없으니 잇몸이라 물고 늘어져야 된다. 뭐를 향한 동기인데 이거 뭐 나왔어? 개인주의요. 개인주의. 어울려? 개인주의면 다 죽고 나만 살자 지금 이건데 이게 지금 이런 말이 어울리냐는 거야. 역시 인디비주얼리즘이 지금 뭐를 반대 논리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함께 가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그들의 정체성을 자기들의 정체성을 본다 했어. 뭐로써 보냐? being self-contained. self-contained 뭔 말이냐? 자기 폐쇄적인이에요. 자기 폐쇄적인 self-contained가 컨테이너 생각하면 돼. 컨테이너가 뭐야? 뭐 담는 거잖아. 그냥 컨테인 되면 딱 집어넣고 뚜껑 닫았다는 뜻이야. 알겠어? 그러면 self-contained 자기 폐쇄적인 걸로 본다. 이미 끝났어. 근데 보세요. from이라고 뭘로부터라고 얘기할 때 잘 들어 봐봐. 정신 차리고. from이라는 전치사를 해석할 때 여러분들이 자꾸 당신 어디서 왔어요? 저 한국에서 왔어요. from Korea. 자꾸 이런 뜻을 생각하면서 from이 쓰면 양쪽에 있는 게 뭔가 자꾸 연결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꾸로예요. from의 가장 일반적인 뜻은 저기서 비롯되긴 했는데 저기서 오긴 왔는데 지금은 완전 그래서 떨어졌어요. 저기서 멀리 나와서 떨어져 있어요. 지금 이런 게 원래 from의 뜻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자기 폐쇄적이다라고 하고 from이라고 해버리면 이 둘이 떨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 폐쇄적이어서 뭘로부터 떨어져 있어? 둘러싸고 있는 자연으로부터. 돼 안 돼? 연결이야 분리야. 그러니까 분리를 뜻하잖아요. 이것도 뭐야? 반대라고요. 이렇게 올수록 보니까 그 다음에 그냥 이러면 끝나는 거야. 이제 그냥 찾으면 된다고. 본다. 자기들의 관계를 누구와의 관계를 환경과의 관계를 뭐라고 보냐? 이 말도 좋은 말이고 이 말도 좋은 말 아닙니까? 단 하나의 조화로운 컨티뉴엄 연속체 했죠? 분리 하는데 함께 조합 이랬다면 그 다음에 그들의
공동체 의식들을 뭐라고 보냐? 관문이라고 본다. 어디로 향하는 관문이냐? 이것도 보세요. 끝까지 지금 뭘 만들어질지 보러. 이런 말들이 자꾸 이 중간 부분인데 뭔 말인지 몰랐잖아요. 근데 찾게 해주려고, 답 찾게 해주려고, 시비 안 붙게 하려고 자꾸 이해할 수 있는 말을 넣어준다고. 여기서부터 봐. 관문인데 뭐를 향한 관문? 거리 두기를 위한 관문. 거리 두기가 뭐야? 떨어져. 합체야, 분리야. 분리예요. 그들 자신들을 뭘로부터? from 분리니까 뭘로부터? 그들의 기원으로부터. 뭔가 아무튼 떨어지면 안 돼. 그래서 뭔가 떨어지면 안 된다고. 이 그림. 그래서 답은 4번. 그러니까 아무리 거창하고 어쩌고저쩌고 했지만 결국 그냥 뭐야? 아, 토테미즘? 그럼 뭐야? 자연, 나, 연결, 끝. 이렇게. 알겠죠? 이런 눈치를 그냥 까고 실전이라면 이 정도에서 그쳤어야 돼. 근데 이거를 해주는 이런 거를 해주는 그러니까 나도 이 글을 읽고 일로 여기 내려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확신을 못 가지는 거야. 알겠어? 이게 뭐 들어갈지 몰라. 지금 이런 글을 모르니까. 근데 여기 봤더니 토테미즘인데 양립 불가능하다고? 여기서부터 이제 확신을 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히려. 알겠어요? 네. 거기에서 얻는 게 크다. 왜? 글이 지랄 맞으니까. 알겠죠? 네. 다음 35. 35. 자, 역할들은 울타리와 같다. 역할은 울타리와 같다. 역할들은 허락해준다. 우리에게 특정한 양을. 사형식 해석이 들어간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특정한 양을 허락해줍니다. 뭐에? 자유에. 그러나 우리 대부분에게 그 자유는 가지 못해요. 그닥 멀리 가지는 못합니다. 울타리라는 게 뭡니까? 내가 이렇게 있는데 울타리를 이렇게 쳤어. 이 안에서는 뭐야, 나는? free. 근데 이걸 넘어갈 수 있어, 없어? 없어. 울타리라는 게 가진 양면성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애초에. 내가 그런 말도 여러분한테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뭔가를 정의하면, 뭔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정의를 하면 안쪽만 정의되는 게 아니라 어디도 정의된다고? 바깥쪽도 정의돼 버린다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거하고 같아요. 울타리라는 것은 바운더리라는 것, 펜스라는 것이 가진 특징은 항상 양면적인 거예요. 그 안까지는 허용이 된다는 뜻이고 그 바깥쪽으로는 갈 수 없다라는 뜻이 되겠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역할이라는 거. 여러분에게 있어서 롤이 뭐 있냐? 학생, 자식, 친구 이런 게 롤이잖아요. 지금.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자식이라는 롤이 뭐 하게 되냐? 우리 엄마 아빠가 나한테 어느 정도 허용해준 자식으로서 허용해준 자유가 있어. 뭐 9시까지는 놀아도 괜찮다든지 이렇게. 근데 그 이상 넘어가면 돼, 안 돼? 자식이라는 역할을 수행하는 한은 거기 바운더리는 넘어갈 수 없어. 이게 지금 롤이 가진 양면성이라 이거죠. 됐어요? 네. 그 다음에 suppose 가정해봐라. 뭐라고? 한 여성이 결론 짓는다고. 뭐라고? 자기가 입지 않을 거라고. 뭐를? 드레스를 입지 않을 거라고 결론을 짓는다고 한번 가정해보자. 혹은 또 한 남자가 뭐라고 결정한다? 이거 지금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뭐라고 결정한다? 한 남자가 그가 입지 않을 거라고. 수트와 타이를 입고 매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결정을 내렸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regardless of 상관없이 뭐에? 누구든 뭐라고 말하든 상관없이. 그럼 대부분의 상황들에서 그들은 stick to니까 뭐야? 지켜낼 겁니다. 뭐를? 그들의 결정을 잘 지켜낼 거예요. 그들의 결정을 잘 지켜낼 거예요. 때, 한 공식적인 경우가 comes along, 따라올 때, 그러나 어떤 공식적인 경우가 따라올 때, 즉 나타날 때, 그 공식적인 경우가 뭐와 같은 거냐? 가족의 결혼식 혹은 장례식과 같은 그런 어떤 공식 행사가 따라올 때 그들은 are likely to cave into 뭐에?
굴복한다. 외우지 마. 아니 외우는 단어 아니야. 이걸 외울 거라고 생각하고 출제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어? 그리고 심지어 주석도 안 줬을 거예요 아마 이거. 그렇죠? 여러분 이게 어떤 흐름입니까? 그냥 너무 뻔한 흐름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해줘야 돼요. 아니 나는 지금 얘네들이 이 남자나 이 여자 가정하자는 남자나 여자가 하려는 게 뭐예요? 관습대로 한다 아니면 관습을 어기겠다. 관습 어기겠다는 거잖아요. 자기의 역할대로 하는 게 뭐야? 관습이잖아. 관습을 지키는 거잖아. 근데 이 관습대로 안 가겠다. 난 지금 나한테 부여된 역할대로 안 가겠다. 지금 이런 걸.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잘 지켜질 거예요. 했고 그러나 했으니까 당연히 이런 경우가 나타나 버리면 지켜 못 지켜? 못 지켜라고 해야 되는 흐름이란 말이죠. 그래서 규범이라는 단어는 알아야죠. 그 대신에. 그러니까 규범에 뭐 할 가능성이 크냐? 그러면 규범에 따를 가능성이 크다. 이 정도의 해석을 해줘야 돼요. 지켜낸다는 건 결국 규범을 안 따를 거란 얘기지만 대부분은 안 따르고 잘 지켜낼 건데 근데 뭐 할 거라고? 이런 가족 행사나 장례식인데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결혼식까지 또 어떻게 참았다고 쳐. 장례식인데 나는 그냥 반팔티 입고 갈 거야. 하얀색 그것도. 이게 되냐고.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켜내기 힘들 거다. 굴복할 것이다. 규범들의 어떤 규범들에 그들이 발견하는 해석 어떻게 붙이죠? 압도적이라고. 그렇죠. find는 지금 overwhelming은 분사로 지금 일종의 형용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find는 오형식으로 목적어가 어떤 상태인 걸 발견해. 지금 이렇게 들어가요. 다시 또 규범인데 꾸며주는 대시 왔어? 그럼 아마 관계대명사일 수도 있잖아요.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라면 명사 빈틈절이어야 되고 그러면 어디가 변냐는 거예요 도대체. find는 타동사인데 목적어가 벽군.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원래 여기에 뭐가 있었어? noms가 있었다고 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발견하는데 규범이 어떻다고 발견해? 얘가 이런 거예요. 얘가 이런 거. 규범이 뭐라고 발견해? 압도적이라는 걸 발견해. 이 질문이 내신 시험 나왔을 때 여기가 진짜 무조건 포인트입니다. ed냐 ing냐 막 이런 거. 그럼 규범이 목적어 목적격 보어는 주동관계라고 했잖아요. 이게 ing냐 ed냐 누가 결정해야 돼? 이 주어가 결정해야 돼. 규범이 지가 압도를 당하냐? 규범이 사람들을 압도하느냐 하는 문제야. 그러니까 여기 뭐 들어가겠어? ing 들어가겠죠. 그럼 우리가 그들이 압도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규범들에 굴복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됐죠? 그 증가하는 사회적 압박이 뭐 하게 되냐? 꺾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를 뭘로부터 꺾어버리게 돼? 충족시키는 것으로부터 뭐를? 사회적 규범들을 그리고 커미팅 이렇게 가야 되겠죠? 또 뭘로부터 꺾어버려? 커미팅, 헌신하는 것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어디에 헌신하는 것? 공유되는 사회적 관습들, 뭐의 행위의 관습들에 우리 자신을 헌신하는 것으로부터 꺾어버립니다. 이거 좀 이상하죠? 뭐가 이상해? 그렇죠. 이 지금 위쪽에서 나온 얘기는 내가 규범에 지금 뭐 하겠다, 따르겠다, 한번 도전해 보겠다. 규범에 한번 도전해 보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쉬울 거다, 어려울 거다? 어려울 거다. 그래서 결국 굴복 당할 거다. 이런 흐름이었는데 그 말대로라면 여기까지 괜찮죠? 좀 뭐 했어? 압박이 지금 거세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윗말에서 뭐라 했냐? 압박이 거세지면 결국 굴복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거세지는 압박이 discourage 목적어 from ing 이게 결국 이걸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거세진 압박이 규범을 충족시키는 걸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규범을 충족하게 만드는 거죠. 결국에는 규범에 굴복한다는 게 뭐예요? 규범을 충족시키는 거지. 그리고 우리 자신이 사회적 관습에 헌신하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이 지금 말이 지금 거꾸로 갔단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 거의 모두가 따릅니다. 가이드라인을. 이거 빼면 따른다는 얘기로 다시 돌아왔잖아요. 지금 따릅니다. 가이드라인을 뭐에 대한 뭐가 이른바 적합하냐.
우리의 역할에 라는 걸 우리 대부분은 다 따릅니다. few of us, 우리들 중 거의 누구도 are bothered,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괴롭혀지지 않아요. 뭐에 의해서? 그런 규제들에 의해서. 그런 규제가 뭐야? 롤이 주는 그런 규범이야. 지금 이거에 의해서 우리는 괴롭혀지지 않아요. 이게 괴롭지 않아요. for, 왜냐하면 우리의 사회화가 그렇게나 철저하니까, 뭐만큼이나 그렇게 철저하니까 우리가 보통 원트에 지금 이탈릭 들어온 거 보이죠? 우리 스스로가 원할 만큼 그렇게 사회화가 철저하니까. 이거 무슨 말이야 결국? 그러니까 마지막은 지금 요거 3번이 없다고 칠 때 왜 압박이 거세지니까 아마 굴복할 거예요. 그러고 나서 4번으로 넘어가면 우리 대부분은 이렇게 역할에 뭐 적합한 거라는 관습의 가이드라인을 결국 따르게 될 것입니다 라고 했고, 그 다음에 나온 말은 뭔 말이냐면, 근데 그게 관습에, 내가 싫은데도 관습에 따라야 되는 게 그렇게 짜증이 난다 안 난다? 안 난다는 거예요. 왜 안 나냐? 여기서 뭐라 했어? 우리의 사회화가 너무나도 철저하기 때문에. 즉 이렇게 내가 원치 않아도 관습대로 해야 되는 거에 이론상으로는 어때야 돼? 화가 나야지. 근데 화 별로 안 난다 이거 사실은. 왜? 어려서부터 사회화가 철저하게 돼서 그냥 우리는 뭐야? 그 자체를 그냥 원한다고. 그냥 장례식이 있어. 장례식이 있으면 아, 난 진짜 검은색 옷 입어야 되는 것 때문에 미쳐버리겠네. 이런 사람 없다 이 말이지. 왜? 그냥 차라리 오히려 장례식이니까 당연히 검은색 입어야지. 보통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뭐 누가 그렇게 뭐 화내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번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랄까요? 이 무관한 문장 찾기에서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한 건 항상 두 가지거든. 무관한 문장이라는 건 두 가지 스타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의미 없는 꼬리 물기가 있다고 했고, 두 번째는 뭐냐? 반대 논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반대 논리. 이게 제일 많죠. 이게 여러분 이제 풀다 보면 정답으로 이게 거의 90%란 말. 즉 그냥 앞에서 뭐 나왔다고 해서 그거를 이어받는 문장인데 사실은 그라고는 상관없는 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냥 지구를 위해서 샴푸를 쓰지 말자 했는데 그 다음 문장에서 샴푸는 이런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향이 나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그러면 이게 지금 1번 스타일의 무관한 문장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2번이 조금 덜 흔해요. 훨씬 덜. 이게 9대1 정도거든. 이게 바로 2번 스타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좀 더 정확하기를 바라는 거죠. 이런 35번 스타일 중에서는. 알겠죠? 33. 응? 33. 자, 그것은 어렵지 않아. 뭐가? 보는 건 어렵지 않아요. 대니아를 보는 건 어렵지 않아요. 한 강한 경제가 콤마콤마 건너뛰면 바로 일로 나오죠 지금. 한 강한 경제가 밑줄한다는 것을 보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강한 경제가 뭐 하는 걸 보는 일이 어렵지 않아요. 그 말은 쉽게 꺾으면 강한 경제는 흔히 밑줄을 합니다. 보는 게 어렵지 않으니까. 흔히 강한 경제는 이렇죠. 오케이? 근데 굳이 강한 경제에다가 설명을 줬어요. 여러분들 문제 풀기 편하라고. 이 강한 경제라는 건 뭐냐면 그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강한 경제야.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게 강한 경제냐? 기회가 넘쳐나. 그리고 일자리들이 가. 배킹 ing니까 구걸하면서 가. 일자리들이 구걸하면서 가. 이런 걸 보고 필자는 지금 뭐라고 불러? 강한 경제라고 불렀다. 경제가 강하냐 약하냐를 정의하는 방면이 여러 방면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 중에 이런 생각을 해.
이 필자가 이 글 속에서 지금 방향을 잡은 강한 경제라는 건 어떠면 강한 경제냐? 뭔가 일자리, 그 다음에 뭔가 넘쳐나, 기회라는 말로 봤을 때 어떠면 강한 경제냐? 그냥 부자가 많으면 강한 경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뭐가 많으면 강한 경제다? 일자리. 일자리가 많으면. 근데 이 말을 해석할 때도 내가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거니까 칼 같은 해석입니다. 일자리가 국어를 하면서 다녀. 이 말이 뭔 말이냐고. 일자리가 국어를 한다고. 일자리가 국어를 한다고. 알겠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요. 사람이 저 일 좀 시켜주세요. 저 좀 뽑아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회사가 제발 우리한테 와서 일 좀 해주세요. 이게 강한 경제래요. 그럼 이게 뭔 말이겠냐? 거꾸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뭐가 심해? 일자리 부족. 일자리 부족이 굉장히 심해. 그럼 뭐야? 실업률이 높다고. 실업이 높은 상태는 어떤 상태? 일자리가 국어라는 상태예요? 사람이 국어라는 상태예요? 사람이 국어라는 상태라고요. 그럼 그게 네가 생각해도 경제가 잘 돌아가는 거야 지금? 아니잖아요. 실업률이 높은 상태는 강한 경제라고 하기 힘들 거다 이거지. 그래서 결국 여기서 이건 그냥 요 한 줄에 해서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냥 일자리가 정말로 국어를 해요 라는 말. 그 말을 가지면 이제 일로 넘어와서 아 기회가 넘쳐난다는 게 그런 뜻이구나. 알겠어요? 네. 이런 강한 경제는 밑줄이에요. 자 그러면 결국 정리해 볼게요. 뭐냐? 우리가 찾아야 할 건 뭐냐면 경제가 어떨 때? 겁나 강하고 이 강하다는 건 무슨 뜻이라고? 기회가 많고. 일자리의 수가 구직자의 수보다 맞습니다. 더 훨씬 많은 상황일 때 경제는 어떻습니다. 지금 강한 경제는 어떻습니다. 지금 이걸 찾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랬는데 이제 뒤에 나오는 말이 뭐냐? Biased employers. 편향. 놓치지 마. 초반 빈칸은 빨리 끝내고 싶으면 바로 뒷문장을 놓치지 마세요. 아주 그냥 쥐잡듯이 잡아버려요. 왜냐? 봐봐요. 초반 빈칸은 결국 이 글 전체가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는 자리에 지금 빈칸이 있는 거예요. 두괄식이잖아요. 말하자면. 알겠어? 근데 그럼 여기까지가 뭐이고? 초반 빈칸은 거의 여기까지가 주제를 얘기하는 도입부. 지금 여기 도입부고 여기서부터 이제 본론 갈 건데 본론의 첫 문장이 왜 하필 이 얘기로 시작하는가? 그럼 관련이 있으니까. 뭐만 여기서 하고 많은 세상의 말들 중에 본론의 시작이 왜 하필 이 말로 시작했는가에 중심을 좀 더 많이 두라고요. 알겠어? 그리고 나서 내가 여러분한테 강요하는 아주 그냥 빈틈없는 해석. 바이어스가 뭐예요? 자, 편향된 고용주. 자, 편향된 고용주들이 이름이 용주. 고씨. 맞네. 왜 했을까? 자, 편향된 고용주들이 여러분 다 버리는 카드들 없이 그냥 봐. 편향된 고용주들이 여전히 싫어할지도 몰라. 여전히 싫어할지도 몰라. 원래 싫어했고 어떤 상황이 왔는데도 계속 싫어한다는 거. 그렇죠? 여전히 싫어할지도 몰라. 고용하는 걸 구성원들을 한 집단 혹은 다른 집단의 구성원들을 고용하는 걸 여전히 싫어할지도 몰라요. 이 말은 내가 좀 전에 뭐라 했어? 원래 싫어했고 이래도 뭔가 계속 싫어할지도 몰라. 근데 이래도라는 걸 무조건 말을 붙이라고요. 무조건 말을 붙이면 경제가 어때졌는데도 되게 풍요로워졌는데 그리고 또 뭐 일자리 수가 어떻게 되는데 많아져. 엄청나게 많아. 어느 정도로 많아? 일하려는 사람보다 일자리 수가 더 많아졌는데도 여전히 한 집단이나 지가 싫어하는 집단의 구성원들을 고용하는 걸 여전히 그래도 싫어할 수도 있어. 그리고 그 이유도 생각해. 왜 그러지? 같은 문장을 찾아봐. 최대한 긁어내라고. 왜 이 사람 뭐 됐으니까 지금? 좀 편향돼 있어. 그 편향이라는 게 뭐냐? 그냥 누구는 싫어하고 누구는 좋아하고 이런 거예요. 이게 지금 계속 이렇게 할지도 몰라. 근데 우리의 답은 어디에 있다고들? 여기 뒤에 있다고. 이럴 수도 있는데 근데 이럴 때 그 밖에 누구도 해석을 잘해야 되는 게 이런 그 밖에가 누구 빼볼까? 지가 싫어하는 얘네들 빼고요. 그 밖에 누구도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가 싫어하는 애들 빼고 딴 누구도 이용 가능하지 않을 때 자기는 얘네들 고용하기가 싫어. 이런 상황이 됐는데도 고용하기 싫어. 근데 뭐 하다고? 걔네 빼고는 이용 가능하지가 않을 때에는 차별이 아주 자주 그대로 해석하라고 내줍니다. 길을 줘요. 누구에게 길을 줘요? 기본적인 필요에게 길을 줘요. 길을 뭐에게 뭐 한다는 뜻이야? 내가 갈 거야 이거야 아니면 네가 먼저 가? 뭐예요? 네가 먼저 가. 길을 내준다고 얘한테. 자 이게 그냥 해석한 겁니다. 길을 내줘요. 얘한 누구한테? 필요한테 길을 내줘. 뭐 하기 위한 필요? Get the work done. 그 일이 실행되게 해야 하는 그런 기본적 필요한테 길을 내주게 됩니다. 누가? 차별이. 끝났어요. 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이게 지금. 그러니까 내가 사장인데 이러면 안 되지만 나는 진짜 흑인 졸라 싫어. 이럴 편견. 그렇죠? 나는 흑인 졸라 싫어. 그러면 내가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요. 나는 흑인이 싫은데 얘 안 쓰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용 안 하고 싶어. 고용 안 하고 싶은데 어떤 상황이 와버리면 흑인밖에 안 보여요. 흑인밖에 없어. 지금 일자리는 막 지금 남아돌아 죽겠는데 지금 경기가 호황이라서 막 공장은 막 지금 200% 300% 돌려야 되겠는데 근데 일할 사람이 없어. 누구 말고는? 흑인 말고는. 됐어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했냐? 차별이 얘네한테 길을 내주니까 일은 해야지. 일단 어떻게 해? 일은 해야지 라는 이 기본적인 욕구한테 길을 내주게 된다. 그럼 차별이 어떻게 되는 거야? 사라진다니. 그리고 내가 말했죠. 왜 세상에 하고 많은 말들 중에 경제가 강하면이라고 했는데 다음 말이 뭐냐고. 아무리 그 얘기가 싫어도 이렇게 되면 고용해야 돼요. 차별은 없어지는 거예요. 라는 말이 왜 나왔냐. 그냥 그걸로 끝낼 생각을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강한 경제는 뭐 하냐? 나 같으면 여기다 뭘 집어넣겠냐면 차별을 없애줍니다. 이렇게요. 그냥. 알겠어? 이제 찾습니다. 그거를. 강한 경제는 차별을 없앨 수 있구나. 자, 강한 경제는 허락해줘요. 이거 누구야? 직원들이에요. 고용주가 아니라 직원들에게 뭐 하도록? 벌도록. 더 많은 수입을 벌도록 허락해줘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차별이 없어지니까 그러면 고용이 더 잘 되고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벌겠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봐봐. 직원들이 더 많은 돈을 벌게라는 거예요. 직원은 이미 직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미 직원이라고. 그 회사에 안에 있는 놈들이라고 이미. 얘네들이 기존에 벌 더라고 했잖아요. 더. 그럼 뭐보다 더? 기존에 벌던 것보다 더. 즉 원래 회사에 있던 직원들이 그전보다 월급이 올라가요. 지금 이런 뜻이라고. 상관 있어 없어? 없어. 그 다음에 도와줘요. 강한 경제가 도와요. 브레이크다운. 무너뜨리게 도와요. 좋다. 뒤에 뭐만 오면 돼? 차별. 오케이? 차별 무너뜨리게. 뭐라고 그랬어? 사회적 장벽이라고 그랬다고. 봐봐. 사회적 장벽. 이 말이 뜻하는 바가 뭐냐고. 이 말이 뜻하는 바가. 여러분 보세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 차별. 그 다음에 뭐? 바이어스. 편견? 편향? 이런 거. 이게 뭐에 관한 문제야? 봐봐. 차별은 어느 카테고리에 관련된 말이냐? 과학적. 맞아요? 아니잖아요. 사회적 문제. 아니면 경제적 문제. 차별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여러분 이게 어느 분야의 문제냐고. 사회적 문제예요. 차별은. 알겠죠? 계층별 문제고 사회적 문제라고 해요. 차별이라는 것 자체가. 알겠어? 그럼 뭐야? 사회적 장벽이라는 말이 바로 뭐구나? 차별이라고. 차별. 차별을 무너뜨리게 도와준다. 알겠죠? 답이 이거야. 되게 다 볼 것도 없어. 그 다음에 단순화한다. 강한 경제가 뭐를? 고용 과정을 단순화한다. 정말 여러분 추측 집어넣지 말고 명확하게 이 말을 그대로 판단해야 돼요.
어디에 우리가 읽은 다음 문장에서 원래는 몇 단계로 돼 있었는데 경제 상황이 좋으니까 5단계가 3단계로 줄었구나. 그리고 보세요. 봐봐. 상식적으로는 맞는 말일 수 있어. 왜? 아니 지금 일자리는 넘쳐나고 사람은 없고 지금 경제가 잘 돌아가니까 빨리빨리 공장을 돌려야 되겠어. 그럼 사람을 빨리 뽑아야 되니까 그전에 10단계로 사람을 뽑았는데 어떨 수 있어요? 줄어들 수 있죠. 5단계로 줄어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상식적으로 맞는 것과 이 글 속에서 필요로 하는 말은 차이가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는 지금 상식 테스트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음 문장이 뭔 말하고 있느냐가 중요했지. 방향을 어디로 잡았느냐. 그러면 거기하고 일치하는 게 중요한 거지. 니네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옳은 걸 찾는 게임이 아니란 말이에요. 알겠죠? 상식적으로는 맞지만 언급이 없는 무관한 얘기다. 알겠죠? 그 다음에 증가시킨다. 임금 차별을 더 뭐한다? 증가시킨다. 근데 사실은 이 말은 반대말이 되겠고 이 말은 뭐 임금 차별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편견 차별 얘기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무관하고 이건 반대고 사실 이렇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향상시킨다. 생산성을 회사의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강한 경제가 역시 마찬가지. 좋은 말인 건 좋은데 생산성에 관한 말은 역시 안 나왔다. 무관하다. 알겠죠? 그래서 차별이 철폐돼요라는 말과 가장 가까운 말을 찾는 게임이었다. 됐어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시고 그 다음 세트